기능성 트레이닝 들었을 때 흔히 오해를 할 겁니다. 뭐 보수 위에 올라가서 스쿼트를 한다거나 현란한 운동을 한다거나 말이죠. 기능성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대단한 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로젠TV 서영코치 지향코치입니다. 체력이 없어서 삶의 질이 떨어지신 분들 주목해주세요. 건강 증진을 위한 일반인들의 운동법은 달라야 합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첫 번째, 목적에 맞지 않는 운동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 증진을 위해서 헬스장에 가지만 보디빌딩 형식의 운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 고립운동이라고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하나의 근육을 타겟팅해서 강화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푸고 조각 같은 예쁜 몸을 원한다면 이러한 보디빌딩 운동이 도움이 될 건데요, 보디빌딩 형태 운동이 나쁜 게 아닙니다. 재활 운동이 필요하거나 개별적인 근육 강화를 위해서 이러한 방식의 운동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겁니다. 운동을 통한 목적이 크고 우람한 몸을 만들기가 목적이신가요? 그럼 이처럼 보디빌딩 형식의 운동이 도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단순히 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이라면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진행을 해보세요. 건강 증진이 목적이라면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될까요? 운동을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원한다면 일상생활에 필요한 근력을 길러야 해요. 일상생활에서 근력이 필요한 순간이 언제가 있을까요? 일상생활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택배 박스를 들고 집 안으로 옮길 힘, 수납장 위로 무거운 짐을 올릴 때, 장바구니를 들고 오랫동안 걸어야 할 때가 근력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요즘은 쿠팡 잘 돼 있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본인의 근력이 떨어진 거를 잘 못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뭐 주문하면 다 오니까요. 그렇죠. 결국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근력을 키우는 게 가장 핵심이 되는데요. 그냥 스쿼트하고 벤치프레스하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인간의 움직임을 그렇게 단순하지 않고 여러 복합성을 띠고 있어요.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관상면, 횡단면, 시상면에서 수많은 움직임들이 나오게 됩니다. 방금 말했던 무슨 면 저는 라면밖에 모르거든요. 그렇게 말하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어떤 동작을 말을 하는 걸까요? 관상면은 옆으로 팔을 벌리는 움직임이 될 수 있고요. 시상면은 팔을 앞으로 드는 움직임, 횡단면은 팔을 수평하게 움직이는 것들이 예가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일상생활을 떠올려 볼게요. 크게 7가지 움직임이 줄을 이루게 됩니다. 걷고, 달리고, 무거운 무게를 들고, 고관절을 접고, 일상생활 중 쪼그려 물건을 올리거나 잡아당기고, 계단을 올라가고, 방향을 전환하고, 이렇게 7가지 움직임이 줄을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헬스장에서 하는 대부분의 동작들은 시상면에서의 움직임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헬스장에서 시상면의 움직임? 대표적으로 어떤 운동들을 많이 하나요? 신체는 더 다양하게 움직일 수 있는데 말이죠. 일상적인 움직임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고 부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개별 근육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움직임 그 자체에 집중하는 기능성 트레이닝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기능성 트레이닝이 뭔지 궁금하실 겁니다. 기능성 트레이닝 들었을 때 흔히 오해를 할 겁니다. 뭐 보수 위에 올라가서 스쿼트를 한다거나 현란한 운동을 한다거나 말이죠. 기능성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대단한 게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일상생활을 잘하기 위한 운동일 수 있고요, 혹은 특정 퍼포먼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운동일 수도 있습니다. 축구를 더 잘하고 싶거나, 계단을 안 아프고 걷고 싶거나, 팔을 들어 올릴 때 안 아프고 들고 싶거나, 다양한 기능과 목표를 위해서 특이적으로 트레이닝하는 것을 기능성 트레이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팔을 들어 올리기가 어려운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 사람에겐 이 덤벨컬 동작조차도 기능성 트레이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복합적으로 움직여지는데요, 하나하나 따로 독립된 개체로 움직이는 것이 아닌 하나의 유기체로 연결되어 있어요. 따라서 관절의 안정성이나 가동성이 떨어질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해서 보상 패턴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는 통증이나 기능 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다른 근육들과 조화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살려주는 운동이 필요하고, 이를 기능성 트레이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펑셔널 트레이닝 7가지 운동법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입니다. 보행 패턴에 도움이 되는 운동인데요. 양손에 캐틀벨 또는 덤벨을 들고 실시합니다. 자기 체중의 50%에서 70% 되는 중량을 선택하세요. 60초를 목표로 해서 이후 시간을 늘리거나 무게를 늘려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스쿼트 패턴입니다. 스쿼트는 맨몸, 바벨, 캐틀벨 다양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쉽게 접근하는 동작을 알려드릴게요. 베어 허그 스쿼트라고 합니다. 샌드백 또는 책가방을 끌어안아 줍니다. 3세트 쉽게 할 수 있는 무게로 진행해 줍니다. 세 번째, 힌지 패턴입니다. 원레그 데드, 굿모닝, 윈드밀 등을 할 수 있어요. 가장 원초적인 동작인 데드리프트를 진행해 보세요. 캐틀벨 또는 바벨로 진행합니다. 3세트 10회 할 수 있는 무게로 진행해 주세요. 네 번째, 런지 패턴입니다. 스플릿 스쿼트, 백런지, 프론트 런지 등 다양한 런지가 있는데요.
그중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워킹 런지입니다. 앞으로 걸어가면서 진행하는 방법으로 만약 근력이 많이 없다면 발을 앞뒤로 두고 진행하는 스플릿 스쿼트부터 진행해보세요. 다섯 번째, 밀기 패턴입니다. 푸시업 운동을 진행해보세요. 바닥에서 푸시업을 하기 어려우시다고요? 각도를 높여서 진행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어려우시다면 벽을 짚고 진행해보세요. 여섯 번째, 당기기 패턴입니다. 당기기 패턴으로 TRX 로우를 진행해보세요. 푸시업을 반대로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만약 위와 같은 도구가 없다면 원암 덤벨 로우를 진행해보세요. 덤벨 또는 캐틀벨로 진행할 수 있어요. 일곱 번째, 회전 패턴입니다. 회전 동작으로 크런치 동작에 회전 동작을 넣어보세요. 복부 운동과 동시에 몸통의 회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펑셔널 트레이닝 7가지 동작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이 7가지 기능성 트레이닝 동작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가장 필요한 움직임이기 때문에 근력이 부족하다면 오늘 알려드린 운동을 통해서 부족한 움직임의 근력을 채워보세요. 당신의 삶의 질이 더 좋아질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내용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궁금한 사항은 아래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저와 재영 코치가 친절히 답변을 남겨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영 코치 재영 코치였습니다.